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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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야기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앞둔 김건희 씨가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소 앓던 지병 악화로 입원을 했다. 다만 병세가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속보기 때문에 전해졌는데 일단 시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앞둔 상황이라서. 뭐 애매하고 오묘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를 보고 느끼는 거는 왜 뭐랄까 일찍이 분노가 앞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일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측과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랑에 가까운 뭐 상황이 있었고 뭐 비공개 조사 아니면 조사 안 받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특검 조사는 응할 것처럼 김건희 측에서 의견이 나왔던 MBN 보도가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가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벌면서 뭔가 전략적 차원에서 특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혹은 뭐 그 이전에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여론의 압박이 있고 동시에 이제 특검 열차가 출발함으로 인해서 검찰 쪽보다는 특검 쪽은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되는 대로 바로 결국 소환 조사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 장소를 찾고 있고 특검보도 거의 다 이제 확보를 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엄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일단 김한 기자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 왜 저한테? 아니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거 저도 사실 아프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벌들 왜 조사받을 때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랑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속보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첫 번째 든 생각을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매를 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웃으면 안 예, 돼요. 이게 매를 버는 행위고요. 아이, 그러니까 이게 평소 앓던 지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마치 온 국민이 뭔가 김건희는 어떤 지병을 앓고 있었던 거를 전제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는데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재벌회장들이 구속 수사나 소환 조사를 피해갈 때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 아닙니까? 휠체어 타고 왔다가 무혐의 받거나 불기소 처분되면 건강하게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모습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사고 회로가 굉장히 몇십 년 전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상계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수법 자체도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고, 법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만 뭔가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럴 때에 가능한 방법이지 지금 특검하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되면 영장 집행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겁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겁니까? 수사를 피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또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장 집행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방향이 이게 좀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무슨 일이 생기면 김건희가 국기를 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뭐 이렇게 되게 좀 아픈 것처럼 뭔가 시사하는 뉴스들이 가끔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빌드업 이런 상황을 대비한 빌드업이라고는 그때 당시에 그냥 추측만 했지 실제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과거에 건강 악화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요. 뭐 그 이런 기사 제목들이 관저에 남겨진 김건희 입원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무엇 때문에 실제 입원이 필요한지 어떤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보도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김건희 측근이나 윤석열 측근들로부터 나왔던 뭐 소스를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김건희가 입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보도였거든요. 입원해야 할 것 같이 깡말랐다. 뭐 한국경제보도도 이런 그렇죠. 기사가 찾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마치 대비해서 이제 그 아주 초반 빌드업을 했던 게 몇 달 전의 기사거든요. 아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사악하다라는 표현까지 좀 쓰고 싶습니다. 앞에서 뭐
이 정도쯤 됐으면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신 건데 저는 뭐 구속의 시점은 이미 무르익은 상태에서 이번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고 실제 뭐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다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조사에서도 비공개가 아닌 이상 뭐 응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입장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뭐 모르겠어요. 지난 주말에는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나서는 이제 입원을 한다? 뭐 이거는 그냥 조사를 피하고 싶은 전형적인 피의자의 심리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전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가 이런 꼼수를 쓰는 걸 어디까지 지켜볼 것이냐 이 인내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출석 안 할 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본인을 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서 정치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출석 안 할 때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기소한 게 하나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뭡니까? 선거 끝났고요. 자기가 지금 수사기관이 자기한테 들이밀고 있는 혐의가 전혀 다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시점이 임박해 오니까 병원에 입원해 버린다? 이런 행태로 지금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적인 질서, 그다음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법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현격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이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님이 국민들은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가 나는 속보여서 일단 처음에 짚었고요. 더 화가 나는 또 뉴스가 오늘 있었어요. 뭐였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조건부 보석이긴 하지만 결국엔 내란 혐의자가 또 윤석열처럼 반바지에 반팔 티 입고 길거리로 활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거 진짜 보석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가 허가했고 이게 검찰 측에서 일단은 이 법원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앞선 보도는 그러했고 이제 가장 최근의 보도는 김용현 측에서 이제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 1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열흘만 더 있다가 보면 만기 보석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라는 것은 구속의 연장이라는 입장을 김용현 측에서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법률적으로 여러 법률가분들에게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집행정지와 항고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재판부가 존중해가지고 열흘을 그냥 채우게 하고 만기 보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법원에 이런 직권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법률을 가지고 오히려 피의자와 피고인들 내란 혐의의 피의자들과 피고인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법과 제도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필요한 건 역시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 법률상은 지금 이 사항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법원의 직권 결정이라는 게 무력화돼 버리면 김용현은 만기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 어떠한 조건도 달 수 없이 반바지에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처럼 슬리퍼를 신든 뭐 로퍼를 신든 돌아다니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웃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웃었기 때문에 아 지금 웃으면 안 돼요. 네. 너무 심각한 일인 맞습니다. 게 왜냐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정말 항고가 먹혀서 구속기간 만료된 다음에 풀려나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만나서 뭔가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법원의 논리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통제된 석방을 하겠다. 왜냐하면 날짜가 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논리예요. 근데 이 논리는 커다란 오류 맹점이 있죠. 그러면 왜 이 단일건 외에 다른 건은 기소하지 않았는가의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여러 다른 혐의들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건들이 다 지금 그냥 살아있는데 이 건 하나와 관련해서 지금 풀려나고 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김용현이 충분히 말하자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른 혐의의 수사나 영장 청구가 가능했을 텐데 그것들을 하지 않다가 막상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지금 이 기간이 만료되면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이 재판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최소한 통제 조건을 걸어서 보석을 해볼게요. 라고 법원이 먼저 이제 재판부가
이제 먼저 수사기관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국민들의 뭐 오늘 법감정 얘기 여러 번 하는데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저도 취재를 오래 했지만 이런 정도의 중대 사건에서 보석 석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뭐 확정되고 여러 가지 보석이 된다라는 건 조건이 달성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보석 석방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게 연달아서 지금 윤석열과 그 윤석열은 뭐 구속 그거지만 연달아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그 어떤 카르텔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이제 사실 검사 마인드를 가져보면 보통 검찰에서는 이제 이런 내란 종사 혐의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이 사건을 뜯어보면 김용현이 적용될 만한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얼마든지 별건으로 구속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안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일단 1차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게 맞아요. 뭐 물론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으로부터 시작된 이 내란의 수괴와 내란 종사범들에 대한 이 어떤 현행 법률적인 악용 조치 이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몰랐냐 이거예요. 저는 현실법을 적용해야 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몰랐겠느냐. 알았는데 안 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뭐 이따 저희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더라도 검찰의 수장 자체가 비화폰을 쓰면서 민정수석과 소통을 했던 2024년에 전례를 비춰봤을 때 검찰이란 집단 자체가 내란을 오히려 동조하거나 방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다. 이건 네. 조직 전체가. 이거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김용현 이렇게 나와버리면 앞으로 뒤에 나올 사람들이 한 17명이에요. 제가 지금도 더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 뭐 노상원도 나오게 되고요. 네. 뭐 박안수 나오게 되고 이진우 나오게 되고 여인영 나오게 되고 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전현희 최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여러 건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 네. 안 한 거다. 의지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또 풀려날 사람이 여럿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 압박해야죠.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수사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시기적인 혼란이랑 물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혼란을 놓치지 않고 혼란을 틈타 이 사법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김용현은 무슨 소리야 나 열흘만 버티면 나 완전 석방되는 건데 나갈 수 있는데 구속기한 만료되는데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초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석방, 뭐 윤석열 석방, 명태균 석방, 지금 김용현 석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명태균도 그 많은 혐의 중에 다른 혐의를 전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렇게 안 뒀겠죠. 이런 거고 김용현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게 6개월이면 만료되니까 6개월 전에 다른 걸 하나 수사를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이거를 해서 기한을 벌어놓고 1심 재판이 통상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12개월이면.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를 해놓자 이렇게 과정을 쌓아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거고 지금까지 지기현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지금 물려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청구서가 지금 도착하고 있고 이 청구서 앞에서 특검이 출발을 하는데 특검이 그러면 굉장히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저는 특검이 그 기세가 7이라고 봅니다. 모든 특검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세가 7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기세를 잡느냐 이 기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여론이 또 3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은 기세와 여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 특검이 출발해서 이게 해서 우리가 사건 인수 이게 맞고 지금 뭐 서류 열심히 검토해보고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를 포함해서 사법부의 어느 세력까지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형 로펌까지 포괄한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이 내란을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에 말려갈 수 있으니 우리가 그걸 일단 끊고 가겠다라는 기존에 말하자면 통상적인 특검 운영 전략과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간에 사라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김앤장 연관설 어디 갔습니까? 네, 김앤장 연관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룸사롱 의혹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죠. 네.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너무 많아요. 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상황들. 그리고 저는 이 김용현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거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당사자가 거부하고 이런 상황 자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사법부도 검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밖에 특검을 없죠. 통해서 그러면은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저는 뭐 찾을 수 있다고 보고 특검이 당연히 이제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되면 제 판단인데 7월 안에는 당연히 이 관련자들이 재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기세도 기세입니다만은 중간에 떠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편에 김용현 쇼 같다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용현 새벽에 제 발로 검찰에 갔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제 발로 검찰에 갔습니다. 검찰이 그대로 받아줬고요. 그리고 이 내란 전국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행보는 이상하리만큼 수상했던 장면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김용현 개인은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약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보도도 기억나십니까? 실제 김용현이 기억나요. 그랬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만약에 김용현이 조건부 보석이든 간에 만기 보석이든 나와요. 만약에 김용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만약에 또 한다고 칩시다. 왜냐면 붙잡혀 갔을 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저 대목에서 김용현은 윤석열보다 밖에 나오면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럼요. 윤석열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치적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용현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좌를 잘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만약에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이 피의자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윤석열은 뭡니까? 경호라도 받잖아요, 아직. 근데 김용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보석 결정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특검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진용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입장으로 그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쳐요.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석방이 돼서 증거인멸과 허튼 짓을 하면 반드시 그걸 별건으로 기소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달겠죠. 지금 이제 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우린 반드시 별건으로 기소한다.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최소한 뭔가를 묶어놓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말씀하신 대로 줄줄이 있는 내란 관련된 주요 그렇죠. 종사자나 피의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병 처리를 하는 방안을 밝히는 것과 제가 아까 다른 전략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좀 전략적인 판단과 사고가 좀 필요해 보이는 때입니다. 계엄 이후에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서 뭔가 좀 여론이 이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여기 와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김용현, 종사자들. 노상원, 김봉식,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김용현이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먹혀 들어가면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겠죠. 우리가 윤석열이 맨 처음에 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복하고 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이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헌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거의 윤석열과 동일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 심지어 내란 혐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범죄가 발생했는데 내란의 수괴에는 심지어 나와 있다 보니까 내란 종사자들도 줄줄이 나온다. 이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강 8450님이 맞아요. 텀이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디터님께서 중간에 이제 내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추가 기소되고 이런 상황의 그 사이 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잡혀 들어가면 내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보석이지만. 근데 내가 들어가면 이제 30년짜리예요. 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들어가려고 20년짜리예요. 그러죠. 전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데 자유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갇혀 있다가 6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 뭐 허튼 짓 해도 또 구속 기소한다. 아까 뭐 물론 김한 기자님께서는 또 하면 별건으로 구속한다. 이제 이런 단서를 달아야 될 필요도 있다. 존중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닐 거라고 봐요. 이성보다는 완전히 어떤 그 개인의 욕망에 미쳐 있어서 무슨 짓이든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서 법망을 뛰어넘어서 무슨 짓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도 그랬고 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란 특별법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제 바로 발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떻게 네, 보세요? 국회가 하셔야 될 일이겠죠. 예, 저도 내란 특별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이 반드시 이 상황에선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단순히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상황을 당연히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원내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네. 이제 원구성도 뭐 새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글쎄요,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또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